맞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만 찝어서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일부 언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받아도 본인이 공직자가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면서 약간 이걸 뒤틀려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처벌받지 않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의 부인이 받으면 그 부인의 남편이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법에. 네. 예, 제가 예,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가 국민권익위 예,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예, 예,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음, 청탁금지법의 음. 가장 전문가. 전문가 예, 그렇죠. 중에 한 예, 명이다라고 맞습니다. 자타 자신 공인. 있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정확하게 음,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가 규율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직자의 음, 배우자도 음, 법에 해당됩니다. 근데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의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네.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이런 금품 수수를 하면 하면 처벌을 처벌. 받습니다. 예, 그런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져요. 예, 예,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예. 법 위반이 됩니다. 음, 근데 그 직무 관련성은 배우자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있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의 직무는 매우 넓죠. 포괄적이에요. 예, 그럼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안이 다 대통령의 대통령과 직무라고 볼 연관돼 수 있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 뭐 남북 관계를 예, 얘기를 그 하고 얘기하죠. 뭐 또 뭐 금융위원 예, 뭐 네, 금융위원 뭐 얘기도 그런 얘기도 예, 나오고, 나오고 예, 뭐 내가 뭐 대통령인데 씨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내용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다. 예, 그러면 배우자가 그 금품을 수수를 한 것은 예,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된다. 성립됩니다. 예, 그러면 이 원래는 공직자는 직무 예, 관련성이 있으면 예, 아예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예, 예, 그냥 금액 따지지 상관없이. 않습니다. 이게 예, 일각에서는 뭐 이게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100만 원 예, 이상 이하만 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기준은 0원입니다. 영원. 하나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300만 원을 예, 호가하는 예, 디올백을 받았다. 받았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선물로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가액 기준은 원칙적으로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그것도 직무 관련성 없을 때 사회상규로 예, 할 수 예, 있는 기준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금품을 수수를 하면 예, 처벌은 공직자가 공직자가 받게 되는 됩니다. 거죠. 그래서 공직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공직자가 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해야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이런 금품 수수를 알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디올백 수수를 안 순간 즉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이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공자에게 즉각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재형 목사에게 네. 대통령이 반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그걸 하지 했잖아요. 않으면 네.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주 센 벌칙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금품 수수한 것도 처벌이 되고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도 처벌이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범죄가 성립했어요. 네. 디올백 네. 수수를 통해서. 네. 그럼 이거는 범죄에 사용된 작물이에요. 그렇죠. 그걸 작물을 보관하는 지금 거. 보관하고 있으니까 창고에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 위반으로 작물 보관죄가 성립합니다. 또. 그러면 대통령 범죄가 지금 몇 개예요. 그러네. 그러면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죠. 대통령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네, 거기에 그렇죠. 서명을 해야 공천 주겠다 했잖아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사실은 이 검찰의 무도한 이런 탄압,
옛날에 군부 독재 때 그랬었죠. 군부 독재 탄압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제 목소리를 음. 내게 좀 위축되지 않고 겁먹지 네. 않고 그런 거를 하라고 국민들이 그런 권력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맞설 수 있는 일종의 갑옷을 입혀준 게 그런 거죠. 불체포 특권의 예, 유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불체포 특권의 그런 장점, 그게 현재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이 정권 하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해요. 예. 근데 집권 여당은 검찰이 자기들을 공격하거나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자신감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마치 특권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면서 야당에 대한 검찰의 탄압, 수사 이런 거를 정당시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게 뭔가 파렴치한 그런 누명을 씌우려는 이미지. 그 시도로 보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그런데 만약에 그럼 한동훈 장관이 예.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정말 음. 진정성 있게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국민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는 예. 그런 좋은 의도라면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 내려놔라.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독재 정권에서 그 검찰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그걸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쥐고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자격이 없고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야당 탄압의 일종의 그 코스프레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그러면 불소추 특권 내려놓고 예.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라. 그러면 그때는 아 그래 우리 야당도 대통령이 내려놨으니까 우리도 다 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음. 이러면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서 불소추 특권 없애고 불체포 특권 없애고 뭐 그냥 그러면 되는 다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공정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안 하고 그렇게 안 국회의원만 하고 내려놔라. 그건 말이 안 그것도 되잖아. 야당 사실 네. 그 검찰권을 가지고서 야당 탄압의 앞장서는 네. 검찰의 사실상 그 최고 수장격이었던 법무부 장관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이 없는 없죠. 거죠. 전혀. 지금 만약 야당이 검찰권을 가지고 예. 여당에게 그런 뭐 검찰권으로 통해서 압박을 하고 이러면 여당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그 얘기가 안 하죠. 나오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그래서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라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휴, 참 어쨌든 이성균 씨 안타까운 정말 선택은 전 국민적 충격이었고 이 검찰이나 경찰처럼 이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언론과 함께 얼마나 그 여론을 호도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명복을 빌고 하늘나라에서는 좀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